안녕하십니까. 비지가TV의 임성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대표님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비유를 잠깐 좀 들어드리면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임대를 자가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보증금 얼마, 그리고 월세는 얼마나 내실지. 이런 음식점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든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시든 사무실을 계약하시든 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게 될 겁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노동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근로계약서를 쓰셔야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는 게 좋은가요? 했을 때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법조항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2조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근로조건의 명시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입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작성 후에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7조의 법이게 되면 근로조건을 명시할 때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에 명시되어야 되는 그 항목들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죠. 근로시간에 그리고 또 휴게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과 계산 방법,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내용도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만 위반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누구하고 작성해야 되느냐? 당연히 모든 직원입니다. 정규 사원뿐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 아르바이트 직원, 단시간 근로자들이죠. 일용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또 그리고 나머지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학원 강사나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실적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영업사원처럼 일반 직원들과는 다른 형태로 일하는 그 분들과도 반드시 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체결하는 거는 이제 프리랜서 계약서, 업무 위탁 계약서 또는 업무 위임 약정서, 이런 명칭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통칭해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양식을 일반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내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변형된 그 근로계약서 이런 부분으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조금 후에 내용 설명을 하면서 양식에 대한 것을 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직원이죠. 첫 출근일에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혹시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며칠간마다 그만두는 직원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무쟁이 발생되실 경우에 어김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법적 제재를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출근 첫날에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하다가 근무 조건이 바뀌게 될 때에 근로계약서 문제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새롭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작성 사례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로 하며 여기에 날짜를 정하지 않았네요. 기간 만료 30일 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즉 정규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규 직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내용으로 봤을 때에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그 금액만큼 그 금액 이상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 각기 계약서가 다릅니다. 다음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 1단계 직원에 대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작성해야 됩니다. 정기주간하고 달리 근로계약 유지기간이 짧기 때문에 근로 시작일에 곧바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늦추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습학원에 채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8일 만에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됐습니다. 당황한 K 원장은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봤지만은 전화도 안 되고 이런 경우 참 난감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로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결국 조사를 통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인정에 대해서 원장님은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2주 정도 지난 후에 계속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과만 근로계약을 작성해 오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참 속상하죠.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또 자질퇴사한 아르바이트 직원과의 그 해고 분쟁,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시작한 사장님께서 일주일 전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무 태도가 참 문제가 많아서 여러 차례 주의도 주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요.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어떤 분쟁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티격태격 했을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해당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문제가 뭐 잘 됐다 싶어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고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 어떤 사회 경험 SNS 상에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갑질이 아니라 을질이라고요. 을질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정상대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모든 근무 조건에 대한 내용도 다 명시하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성할 때의 유의점, 4대 보험을 난 안 들겠다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을 대리 수령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특약상에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4대 보험 직원이 가입을 원치 않았으며 월급여는 부인 통장으로 받기로 하였음. 이는 모두 직원이 원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두 직원이 책임지기로 함. 근로계약서상의 특약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대표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수. 정말 잘하셨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보관하시는 부분에는 수령하였음, 누구누구 홍길동하고 사인까지 다 받아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은 근로자에게, 한 분은 대표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일정 기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일정 기간이라 하면 3년 이상 잘 보관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조항에도 나와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에 제42조인데요. 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22조에도요, 보관하셔야 될 내용은 어떤 서류들이냐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 방법, 그리고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서류, 기초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보관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에 대한 부분이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3년간 보존하지 않으셔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한 거는 어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거기에 이제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그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규직 일반 근로계약서, 요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용자, 근로자 이적상 적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입사일이 명시가 되죠. 정규직원은 입사일을 명시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수습기간이 잇따르면 입사일로부터 몇 개월, 근로자의 근무 태도, 업무 능력 등에 대한 수습평가를 통해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사업장 소재지 및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일체, 요 명시가 돼야 됩니다. 담당 업무는 어떤 담당을 하고 직책은 어떻게 되고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명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용자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취업 장소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이것도 여기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본다면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을 얘기하겠죠.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쉬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일 및 휴가에 대한 내용, 그렇게 해서 이 내용도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 임금 및 퇴직급여. 근로자의 월 급여는 얼마로 한다. 상기 임금의 정기 기간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로 한다. 단 계약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이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6번에 대한 인계인수, 사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일 이전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업무에 대해 해당 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요거 이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특별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기입해라. 아까 제가 작성된 그 근로계약서에는 해고 사유에 대한 내용이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위반하거나 직장 질서를 물랑케 하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고 사유에 대한 거 좀 내용을 좀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 두 번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에 결근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연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연속해서 3일 이상 하거나 1월에 총 3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 재산을 절취 또는 사전 허가 없이 사회로 반출한 자. 네 번째는 업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기타 법무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구체성을 띠고 명시해 두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양식에 대한 거는 이제 이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님들께서 꼭 양식이 필요하신 거 이러면 저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뭐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양식은 언제든지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요. 계약서 작성은 정말로 대표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절대 이거 귀찮은데 이거 꼭 써야 되느냐, 꼭 쓰셔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그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내 사업종에 그게 안 닥친다고 자신할 수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꼭 작성을 하셔서 두 부 작성해서 한 부 보완하고 한 부 교부를 하셔서 그 내용도 여기 앞전에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명시가 될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 꼭 신경 쓰셔야 될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 내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대표님들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